법률행위 취소 옳은 거 찾아라 했어요. 자, 이 문제 기출 문제인데요.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맞나요? 틀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2번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1번, 2번 문제 잘 냈어요. 볼 때. 교묘하게 틀리게 만들어놨.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악의의 제한 능력자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 반환해야 된다. 틀렸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주면 돼요. 받은 이익이 아니고 현존 이익 남아있는 것만.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틀렸죠? 적용 안 하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누가 이행 청구했어요? 취소권자가. 그러면 이 보류가 없으면 추인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게 5번이 법정 추인 내용이거든요. 23번 요거 한번 더 읽어두세요. 이 문제는 괜찮습니다. 27의 문제라도 괜찮아요. 자, 24번 추인에 대해서 맞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 상태에 놓여 있다. 아니죠. 유동적 유효죠. 아니면 불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해야죠. 추인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안 돼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니까 취소 못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할 수 있다? 안 되죠. 소멸 후에 해야죠.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겁니다.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안 되죠.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로 바꿔야 되죠. 취소해버리면 무효니까. 그 5번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무효행위.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5번.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했다. 이 행은 누가 해도 추인입니다. 상대방이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돼요. 니은이 틀린 거예요. 이행 청구를 받았는데 누가 받았어요? 취소권자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해야 돼요. 이 니은하고 디귿을 꼭 주의하십시오. 양도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도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이 두 개는. 리얼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다 들어가 있네요. 담보 제공도 누가 하든 상관없고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25번 요 문제도 한 번 정도 받으세요. 법정 추인 내면 이와 비슷하게 냅니다. 아주 비슷해요. 자, 26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속았어요? 그봐요.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질문해도 지금 답변을 못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누가 속았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취소 나오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걸 꼭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을이
양도하거나 이행 청구해야 법정 추인이거든요. 갑이 하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을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을이 기망 당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에 갑이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행의 청구죠. 누가 했어요? 갑이 했으니까 안 되죠. 을이 해야 되는데 취소권자가 핵심이라니까.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변경에 양도했다. 양도 이것도 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1번, 2번이 이행 청구하고 양도를 바로 정면에 내세운 거죠. 갑이 해서 안 된단 말이죠. 을이 해야 되거든요. 취소권자가. 3번에 갑이 이전 내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 요거는 이행의 제공이거든요. 이행의 제공은 법정 추인 사유에 안 들어가요. 이거 자체가. 이행은 들어가는데 이행 제공까지는 안 돼요. 제공은 안 돼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취소권자 아닙니까?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이행했다. 4번이 답이에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게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 뜻이거든요.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이 계약에서 나온 겁니까? 취소해야 나오는 겁니까? 취소한 후에 청구권이거든요. 취소한 후에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5번은 아예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라 해야 돼요. 즉 매매 대금 채권을 양도했다. 이해됩니까? 근데 취소하고 난 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양도한다. 그건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예요. 5번 구분 됩니까? 26번도 읽어두세요. 25번, 26번. 자, 27번 봅니다. 법정 추인 사유.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했다. 이행이거든요. 미성년자가 이행했다.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성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미성년 상태에서 한 거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함정이잖아요.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했다. 되잖아요. 취소하고 난 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양도한 게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그 자체를 양도한 거라서 이건 포함되는 해당되는 겁니다. 사기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요까지가 바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이 뜻이고요. 강제 집행 받았다. 강제 집행은 누가 하든 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추인에 들어갑니다. 취소권자가 채무 일부를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하면은 추인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안 되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받았다. 같은 말 아닙니까? 미험하고 비협은 같은 거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경우란 말이죠. 취소권자가 장래에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채권을 양도한다. 이건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이라 했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6번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앞에. 자, 2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틀린 것.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맞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그거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3번이 답. 제한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이다.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무효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고요. 두 가지 비교했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29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유효한 법률행위 안 된다 했죠. 불공정은 추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억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니은이 맞는 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에게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가 적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그러면 지금부터 무효행위니까 무효행위 요건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음 맞아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하고 미음. 29번도 문제 한 번 더 복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0번. 취소, 옳지 않은 것.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러면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효행위 요건, 추인 요건 갖추면 추인 가능하다. 1번 맞는 말이고요.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자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취소가 아니라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이번 지문은 제한능력자와 한 계약, 상대방은 최고도 해볼 수 있어요. 최고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최고 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인 거절이 되는데 어쨌든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는 제한능자 쪽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이게 어려워요. 제한능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가? 요걸 이렇게 잘 내요.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이 철회 대상이고요. 계약이 철회 대상이고 단독행위는 싫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독행위 앞에 적어놓고 철회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법조문을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자, 이 지문 다시 볼게요. 어디 가서 몇 번이죠? 제한능자가 맺은 계약 언더라인에서 계약. 계약. 추인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 아니라 철회. 철회. 어쨌든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잖아요. 제한능자 쪽이 취소권자지. 그것만 생각해도 쉽게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3번. 제한능률 이후로 취소되었을 때 제한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가 들어왔다. 돌려달라 소송 들어왔다면 그 속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대부분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부분 판례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요 5번 지문은 소멸시효 기간입니까? 제척기간입니까?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 판단해야 됩니다. 당사자 원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권 판단해야 됩니다. 자, 31번. 추인 옳지 않은 것.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반사회적은 추인이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확정 유효가 되었으니까 다시 취소 못한다. 맞습니다. 가장매매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자, 3번 요거 틀렸죠. 뭐 알고 추인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그겁니다. 그걸 잘 냅니다.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맞고요. 취소로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면 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관이란 단어가 부수약관을 줄여서 앞뒤 글자만 붙여가 부관이라 그런 거예요. 한자인데요. 한글로 풀었으면 종된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위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다.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조건하고 기한. 두 가지가. 조건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거고요. 요거는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데 확정적으로 확실한지 불확정적으로 확실한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9월이 오면 이건 틀림없이 오죠. 확정이라면. 병이 사망하면 불확정 기한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기는 틀림없이 죽는다고 사람은. 뭐 동물들. 예를 들면 요거는 합격하면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 1층 완공되면 되나요? 요것도 시험 냈잖아요. 1층은 분명히 짓거든요. 그래야 2층 짓지.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유효. 이해되나요? 해제 조건은 처음부터 유효였다가 조건 성취되면 결국 상실. 오케이. 이렇게. 조건과 기한은 성립에 영향 미칩니까? 효력에 영향 미칩니까? 효력에 영향 미칩니다. 이미 성립한 거,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거거든. 자, 1번 조건 옳지 않은 거.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부가 효력 맞습니다. 효력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장래 불확실한 찾았죠? 맞습니다. 효력,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러면 조건이죠. 니은에 조건 붙이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되시나요? 그 뜻이에요. 조건이 의사 표시거든요. 의사 표시. 그러니까 조건이 될 수 없다. 동기에 불과하다. 맞는 말입니다. 단독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붙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해제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원칙 조건 못 붙인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붙여도 된다. 되시나요? 요거 시험 냈거든요. 해제는 단독 행위란 말이죠.
동의 안 해도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조건 붙여도 되는 게 있어요. 유리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빚 안 갚아도 된다. 죽으라고 공부하겠죠. 서로 돈 빌려주게 하세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해주라고.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합격한 후한테 갚을 거예요.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아무도 안 웃네. 자, 유정, 너 합격하면 한 채 줄게. 유정은 조건 붙여놔도 돼요. 그죠? 불리한 거 아니잖아요. 유리한 거잖아요. 요거는 초기에 많이 냈고요. 한참 있다가 요거 내면 돼요. 조건 붙여서 없는 법률에 조건 붙이면 전부가 무효예요. 자, 혼인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워낙 조건부 혼인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될 줄 알죠. 혼인은 조건 못 붙여요. 그런데 혼인 의사가 중요하고요. 유언은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유언은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합격하면 한 채 주겠다 이런 거. 유언은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이러면 불법 조건입니다. 조건만 분리한다 안 되죠. 법률의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리얼하고 미음이 틀린 거죠. 자, 2번 조건의 종류 옳지 않은 것.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유효,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 맞습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유효, 불성취되면 무효.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 맞습니다. 되시나요? 이미 유효한데 조건 성취가 안 되면 계속 유효거든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 상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법률행위도 무효다. 맞습니다. 기승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맞습니다. 기승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해무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해무. 불능조건, 불능조건 나오면 불정무 생각하세요.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틀렸잖아요 벌써.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해야 됩니다. 앞뒤로 바뀌었어요. 5번이. 2번 이거는 연습해 두셔야 돼요. 2번 문제 이거는. 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언제든지 시험 낼 수 있는 거예요. 2번을 꼭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유효 찾아라. 순수 수위 조건이 있는 붙은 법률행위. 자, 순수 수위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자 보세요. 내 마음 내키면, 내 마음이 내키면 줄게. 언제 내킵니까? 첫날 만날 별 보고 쳐다보고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한 사람의 1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이러면 무효예요. 이거.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예요. 기승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기해무죠. 무효고요. 불정무 나왔네요.
불능 조건이 정지 무효잖아요. 불법 조건 무효. 불능 조건을 해제 조건을 한다 유효. 5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짧게 내도 됩니다. 2번 앞에 2번 연습해두면 이거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자, 지금 정리한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정려가 유효다 이 뜻이거든요. 그 전에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효력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란 말이죠. 자, 틀린 거.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무효예요. 맞습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되기 않은 동안에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이 동안에는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권리가 발생 안 해가지고 행사할 수가 없어요. 시효가 진행 안 해요.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지금 2번 지문.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출제 대상이 안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턱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 보존 할 수 있죠. 상속 다 됩니다.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성립한 때다. 틀렸죠? 언제입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 기준이죠.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성취된 때 기준. 답은 쉽게 낸 겁니다. 5번에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다. 할부 판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매매 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대금 완납이라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소유한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할부 판매. 동산 할부 판매는 동산은 계약과 동시에 인도를 해줘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단 말이죠. 매도인에게 유보 남아있다. 그런데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이 순간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전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돈 다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조건부입니까? 해제조건부입니까? 정지조건부 매매입니다.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을 하는 매매다 말이죠. 다 내야 소유권 넘어가니까. 사 4번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연습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5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맞는 거 찾아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아파트를 지금 정려했다. 되시나요? 딸 사이 부부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준 거예요. 벌써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유효예요. 유효. 이 아파트 누구 거예요? 딸내 겁니다. 장인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 단서를 달아놨는가 하면, 이혼하면 무효다 이렇게 단서 달아놨다. 그러니까 해제조건부 정려인 거예요. 해제조건부 정려. 되시나요? 조건이 이혼을 하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혼 안 하면 계속 자기들 거예요. 유효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처음부터 효력 잃는다. 틀렸죠? 성취된 때부터 잃잖아요. 조건 성취된 때부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다. 맞네요. 불정무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해야 되죠. 기해 무해야 되죠. 2번이 답입니다.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려입니까?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입니까? 처음부터 주는 거거든요. 그건 해제 조건부입니다. 처음부터 주는 거란 말이죠. 혼인 안 하면 내놔라는 뜻이니까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입니다.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6번. 법률행위 조건 옳은 거 찾아라.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다. 틀렸죠? 기해무. 사실질서에 반한 조건이 있으면 무효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틀렸고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 처분, 담보, 보존, 상속 4가지 글자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해제 조건부 정려로 수정자가 정려받은 부동산을 조건 성취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나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정려는 당사자 간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틀렸죠? 소급해서 무효가 틀린 겁니다. 해제 조건 성취되면 언제부터입니까? 요거잖아요. 조건 성취되면 조건 성취된 때 그때 효력 상실되잖아요. 이렇게 소급효과 없죠. 조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점에 딸 사이가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처분은 유효예요. 유효. 근데 이 조건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할 수 있거든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대항을 못하는 거죠. 대항 못하니까 이 사람은 등기 안 되어 있을 때는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이 뜻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지조건부 법률인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성취된 때 효력 생긴다. 기본 개념 위주로 냅니다.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묻는 거죠. 자, 뒤에 7번 봅니다. 조건 옳은 거 찾아라. 단독 행위에 조건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 표시에 조건 붙이는 거 허용된다. 이거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해제. 이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물론 병은 사람이겠죠. 부동산 주겠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정지조건부가 틀렸어요. 불확정 기한 들어가야 돼요. 불확정 기한부 정령. 토지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이것은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간이 약정이 없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그게 포인트예요. 불확정 기한이다 하면 틀립니다. 불확정 기한도 아닙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조건은 더더욱 아니고. 이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리얼. 해제 조건 성취 효력은 특약이 없으면 법률이 성립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일른다. 틀렸죠? 조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일른다 해야 되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취된 때다. 그럼 틀리죠. 자,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요것도 기출이죠. 자, 8번.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 이것도 좀 오래된 기출 문제인데요. 1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1번에) 틀린 글자 찾으세요. 8번에 1번. 그렇죠. 성립 여부를, 그게 틀린 거예요. 효력 여부를 이렇게. 성립이 아니고 효력.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정지조건부 정려로 난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토지 매매 계약 효력 잃는다. 이건 뭡니까? 정지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까? 처음부터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나중에 건축 허가 안 나오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 말이니까 일단 유효, 해제 조건입니다.
요것도 꼭 봐두시고요. 이거 기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부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긴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고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고요. 해제 조건부 정리로 수령자가 받은 부동산을 조건 성취 전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네 가지 가능하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아파트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이혼하면 무효라 했잖아요. 실제로 조건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럼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언제 누구 겁니까? (1번) (2번) 정려가 무효가 됐다. 이 부동산 누구 거냐? 장인 거거든요. 장인에게 복귀한단 말이죠. 언제요? 그렇죠. 조건 성취된 때. 그러니까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소급하는 거 아니다 이거.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까? 등기 없이 넘어갑니까? 그렇죠. 요거예요. 장인에게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투에 소급효 있다 없다? 없다.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복귀한다. 자, 오른쪽 9번 하나 더 합시다. 조건 틀린 거 찾아라.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 성취시켰다. 합격하면 차선자 사준다 해서 컨닝해가 시험 쳤다 하시겠어요? 생각납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았으면 조건 불성취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컨닝했으니까 내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니은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방해 행위가 있은 즉시부터 성취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방해 있는 즉시부터가 아니고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시험 쳤으면 결과 나올 시점에 합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사실 문제이고 이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조건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그 법률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틀렸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보세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됐다고 주장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그거는 조건 성취되기 전에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니까 다투는 자라 해야 돼요.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조건 성취됐다. 이거는 유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미험해 보시면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법률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틀렸죠? 다투는 자가 있죠. 그렇죠? 리얼하고 미험이 앞뒤로 바뀌었어요. 그게 리얼과 미험. 자 보세요. 미험은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이 말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아직 유효가 아니다 하니까 유효 아니다 하는 사람,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요. 이 정지조건부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었다. 요거는 성취되면 유효잖아요. 성취된 것은 유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비협이잖아요. 비협. 요거는 미협이고.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대본 판례고 이 판례가 요게 딱 있단 말이죠. 자, 정리했다. 조건 성취되면 그때 가서 유효다. 자, 제네시스 한 대 뽑아놨습니다. 합격 시켜놨다고요. 올 가을에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갑과 을 사이에 계약했다. 그럼 합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여잖아요.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정지조건부 정여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나 이 말이죠. 즉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합격하기 전에는 아직 무효잖아요. 그래서 효력을 다투는 자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갑쪽이죠요. 갑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입증을 해야 돼요. 계약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여기에서 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 이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을이 합격증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유효 주장하는 자, 유효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을쪽이잖아요. 이걸 자꾸 바꿔놓는다니까요. 바꿔놓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틀린단 말이에요. 해제 조건은 반대예요. 해제 조건은 한 번도 시험 낸 적 없어요. 이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자꾸 내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한 2문제씩 복습하십시오. 예를 들면 묶은들이 2문제, 표현들이 2문제, 이렇게 무효 2문제, 취소 2문제. 이 정도면 해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한 게 많아서 그렇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